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 한켠이 서늘했던 날, 그 자리에서는 맞장구 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게 자꾸 걸릴 때요. 이 얘긴 하지 말걸. 괜히 분위기만 흐렸나? 말한 내가 더 민망해지는 순간, 가장 편해야 할 사이인데 왜 속마음을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전엔 좀 더 쉽게 말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진심을 꺼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일도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진심을 말하면 더 멀어지는 이유와 상처받지 않으면서 관계를 지키는 전략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마음을 꺼낼수록 마음이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의 준비 상태는 다 다르다입니다.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무심결에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냥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가끔은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상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집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마음이 쿡 하고 찔렸어요. 속으로는 아, 내가 너무 오버했나? 괜히 말했네.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죠. 이런 일 혹시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진심으로 꺼낸 이야기였는데 상대가 단칼에 잘라내는 순간 내가 뭘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냐는 눈빛을 마주할 때 사실 사람마다 감정을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하루가 버거워서 남의 감정을 받아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합리적인 위로만 하려 들 수도 있어요. 감정의 수용력이 모두 다르고 듣는 타이밍도 다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죠. 상대가 준비가 안 된 순간에 내 감정은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마음을 연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진심을 말한 내가 더 민망해질 때입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오랜만에 산책 나온 친구를 만났어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문득 이런 말이 나왔죠. 요즘은 그냥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 괜히 연락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 많아졌어. 그런데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야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이 들수록 더 밝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계속하면 진짜 우울해진다니까. 아무하게 없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가슴이 한쪽 툭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또 말이 안 통하네. 말한 내가 더 민망하잖아.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외로운 하루였겠지만 말하고 나니 그 외로움이 더 깊어진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우울이나 예민함이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고 말을 걸어올 사람도 적어지는 시기, 그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상대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조금만 공감받지 못해도 그 외로움은 더 진하게 남아요. 또 한편으론 내가 너무 유난인가?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데 왜 나만 이러지? 이런 비교 감정이 우리 마음을 더 조이죠.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에 지지 않기 위해 라는 책에서 진짜 감정은 무시당할 때보다 스스로 감정을 틀어막을 때 더 크게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진심을 말했지만 그걸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상대 앞에서 말한 내가 더 작아지는 기분. 그 순간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꺼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친구 사이에도 감정선은 다르다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와 점심을 먹고 커피까지 마셨던 날이었어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죠. 그러다 가볍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자식이랑 좀 다퉜어. 요즘은 나한테 말도 잘 안 걸고 괜히 서운하더라.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크면 다
자기 인생 살기 바쁜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에 가슴이 탁 막혔어요. 그래, 맞는 말이지 하면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맴돌았죠. 친구는 그냥 위로하려고 했겠지만 정작 나는 그 말에 더 외로워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같은 나이, 같은 동네, 같은 추억을 공유해도 감정의 깊이는 다 다르구나. 내겐 중요한 상처였던 일이 상대에겐 가벼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죠. 이 감정선의 간극은 진심을 말하는데 큰 장벽이 됩니다. 서로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말을 꺼낼수록 더 멀어질 때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말 꺼내는 순간 괜히 말했나 싶을 때입니다. 친구랑 산책을 하던 중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낸 적이 있어요. 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좀 버겁더라. 그 말에 친구가 이렇게 물었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처음엔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질문이 이어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속이 답답해서 말한 건데 꼭 뭐가 있어야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날 이후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 삼키게 되더라고요. 감정은요, 그 자체로도 이미 무거운 짐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왜 그런지 설명하려다 보면 그 무게는 2배가 됩니다. 상대는 이해하려고 질문하는 걸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검사받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잖아. 그런 걸로 왜 그래? 이런 말이 돌아올까봐, 말한 내가 더 이상해질까봐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꺼낸 건 나인데 설명까지 내가 해야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냥 말하지 말걸.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요, 결국 감정은 점점 더 깊은 곳에 숨어버립니다. 결국 진심을 꺼냈다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이유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듣는 준비가 안 된 상대, 감정선이 다른 친구, 설명을 요구받는 그 순간까지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여전히 곁에 있죠. 피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5가지 방법, 그 작은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정을 말하지 말고 상황만 나누세요. 어느 날 가까운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요즘 부쩍 마음이 가라앉고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봤죠. 나 요즘 좀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또 예민하게 굴기는 밖에 좀 나가. 맨날 집에만 있으니 그런 생각 드는 거지. 그 순간 마음이 탁 식었어요. 말한 내가 너무 유난 떠는 사람 같고 괜히 찡찡댄 것처럼 느껴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더 허전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어려운 순간.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진심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과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날 하루 종일 누군가를 돌보느라 지쳤을 수도 있고 본인 걱정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감정을 들으면 공감보다는 해결이나 충고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는 더 멀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어. 요즘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 감정을 직접 꺼내기보단 그 감정이 드러났던 하루의 한 장면을 툭 건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덜 부담스럽게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물어줄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이렇게요.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감정은 공감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건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채 상처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죠. 감정은 솔직하되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꺼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친구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작은 기술, 그게 바로 감정을 감추고 상황을 말하는 말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얘긴 어때? 되묻기로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별말 아닌 듯 이런 얘기를 툭 던졌어요. 요즘은 그냥 뭘 해도 피곤하다. 하루가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어. 친구는 그래? 뭐 다들 그렇지. 하고 대충 넘기듯 말하더라고요. 그러곤 바로 자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 들었어? 우리 아파트 위층 아저씨 말이야. 그 순간 속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냥 끊을 걸 그랬나. 괜히 말 꺼낸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죠. 사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말 좀 들어줬으면 하는 작은 기대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가 배신당하면 그 자리는 갑자기 외로움으로 바뀌죠. 그렇다고 상대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누가 속 얘기 꺼냈을 때 피곤하거나 정신없어서 흘려듣게 된 적. 그래서 관계를 더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진심을 꺼내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말한 후에 상대를 향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요즘 좀 그랬어. 근데 너는 어때? 짧고 단순한 이 말 한마디가 친구와의 대화를 감정의 주고받음으로 바꿔줘요. 상대는 아, 나도 좀 말해도 되는구나 하는 정서적 허락을 받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서로의 감정이 한 방향이 아닌 두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호 정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즉, 내 감정만 쏟아내면 관계는 일방적으로 기울고 마는데 상대의 감정을 다시 받아들이면 관계의 균형이 다시 맞춰진다는 거죠. 말을 먼저 꺼냈더라도 다시 너는 어때? 라고 건네는 순간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서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온도를 나누는 대화. 그게 바로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조용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말하게 하고 나는 맞장구로 소통하세요.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과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비슷하고 자녀 이야기며 남편 이야기며 이런저런 삶의 무게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속마음을 꺼내볼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애들만 보면 부럽더라고요. 힘든 티도 안 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 순간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며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래요. 사실 큰애한테도 말 못했는데 요즘 통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 뒤로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맞장구 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음을 털어놓았죠.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누가 먼저 꺼내느냐 보다 누가 잘 들어주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내가 먼저 감정을 털어놓으려 하지 말고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 그게 훨씬 안전한 소통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랬구나. 어휴,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이런 짧은 맞장구와 공감 리액션이 쌓이면 상대는 나를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아집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해결이 아닌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한마디에 담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리듬. 그게 우리 관계의 숨구멍이 됩니다. 말은 적더라도 마음은 깊게 닿는 순간 그런 친구가 결국
오래오래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되죠. 네 번째는 거절보다 유보 표현으로 마음을 지키세요. 야, 주말에 모임 있는데 너도 나올 거지?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말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사실 그날은 혼자 있고 싶은 날이고 요즘 컨디션도 영 안 좋아서 쉬고 싶었는데 막상 거절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스치죠. 이러다 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괜히 마음 상하면 어쩌지. 그래서 억지로 나가면 몸은 힘들고 마음은 더 지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왜 나는 늘 맞춰주기만 하지 하는 생각에 속이 헛헛해지곤 합니다. 이럴 땐 거절보다 유보 표현을 써보세요. 그날 좀 컨디션 봐야 할 것 같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더 생각해 볼게. 일단 알겠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면 단호하게 안 되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도 큰 거절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하나라도 잃지 말자는 마음에 억지로 끌려가듯 만남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내 감정의 여유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남의 시간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된다. 거절은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표현입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더 오래, 더 진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싫다보단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안 돼요. 보단 그건 다음에 이야기 나눌게요. 이런 말들은 내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지키는 작은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밍을 노리세요. 한 번쯤 이런 기억 있으실 겁니다. 명절날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쌓인 감정을 꺼낸 적이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너무 서운했어. 항상 내가 맞춰야 하는 거. 이젠 좀 지친다. 근데 분위기가 싸해졌죠. 누구 하나 변명 아닌 반응을 하고 또 누군가는 명절에 왜 이러냐며 그 말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괜히 말을 꺼낸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감정은 더 깊은 앙금이 되어 남았죠. 감정은 타이밍을 잘못 만나면 전해지지도 않고 되레 오해만 남습니다. 진심을 말할 용기가 있어도 상대가 그걸 들을 여백이 없는 순간엔 그 말이 불쑥 튄 돌멩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심은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불쑥 꺼내기보다 상대와 나 둘 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잠깐 산책 나왔을 때 서로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어보는 거죠. 문득 그 생각이 났어. 그때 너한테 들었던 말 사실 조금 마음에 남았었어. 이런 식으로요.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적절한 때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도 독이 된다. 그만큼 진심을 전하는 타이밍은 말의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타이밍을 만나야 진짜 전달됩니다.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배려에서 오는 기술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분명 친구를 만나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괜히 서늘하죠. 괜히 그런 말 꺼냈나. 다시는 진심 말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수십 번 곱씹으며 조용히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느낀 감정의 무게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일수록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고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감정을 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꼭꼭 감춰야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조절해서 꺼내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걸까요?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너무 솔직해서 관계를 잃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쩌면 나도 누군가의 진심을 가볍게 받아친 적은 없었을까요?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면
공유 한 번. 그게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